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테이블입니다. 레가, 영국을 대표하는 턴테이블 메이커죠. 레가의 신제품 플래너 3 RS 에디션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레가는 뭐 전통적으로 턴테이블 외에도 뭐 다른 뭐 앰프라든가 스피커들 많이 만들어 왔지만 레가 하면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턴테이블이죠, 여전히. 그렇죠. 예. 그리고 턴테이블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뭐 1, 2, 3, 6, 8, 10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에도 소개가 됐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플래그십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나이아라고. 예. 그것도 발매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최근에 가장 각광받아왔던 많은 호응을 받았던 레가 턴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레가 50주년 예, 턴테이블이죠. 사실 이 몇 주년 기념해서 어떤 모델이 나온다, 한 브랜드에서. 그러면은 그 모델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 쏟아부었던 어떤 R&D나 어떤 기술 노하우를 그 이후에 다른 모델들에 나눠주는, 네, 트리클 다운을 하는, 예, 그런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맥킨토시나, 예, 그런 브랜드들이 예, 그런 그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에 요 모델을 보니까 레가의 그 50주년을 약간 닮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편님은 그 리뷰를 하셨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모델은 2023년에 나왔고, 예. 그렇게 해서 리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월넛 마감이었어요. 요 프린스 마감이. 아,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전원부도 분리된, 그래갖고 예.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네오 PSU 마크 2 그렇죠. 전원부를 분리를 했고, 그리고 카트리지도 이그젝트 MN 카트리지를 아예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그야말로 50주년에 걸맞은 어떤 세트 상품이 나왔던 거죠. 네. 그 이후에 처음 나오는 레가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플래너 3 외에 다른 모델들도 RS 에디션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레가 RS 에디션 첫 번째 모델이죠. 플래너 3 R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플린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플린스가 일단은 알루미늄 스킨을 입히고 내부에는 이제 HPL이라고 그렇죠. 예, 수지 계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급 뭐 68, 10 그렇죠. 이쪽에만 채택된 어떤 고급 사양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RS 버전이 되면서 또 일종의 트리클 다운이 된 거죠. 그렇죠. 상급을 자꾸 닮아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팅하면서 요 플래터를 돌려놨어요. 이게 돌아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예, 저희는 아주 잘 보이는데, 그리고 위에 그 매트는 이거 돌아가는 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제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예, 원래 매트가 기본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동계 턴테이블의 기본 어떤 뼈대는 사실 구동계죠. 예, 구동계는 일단 24V 저소음 모터로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매트를 벗기면은 위에는 이게 저기죠, 글래스. 예, 유리죠, 유리. 예. 예, 유리 소재 플래터가 있고 그 밑에 서브 플래터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예, 그 서브 플래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그 알루미늄 퓰리가 예. 짧은 벨트로 돌리는데 예. 이게 이제 24V AC 모터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전원은 요 밑에 있는 네오 PSU MK2에서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네. 그 회전수 컨트롤, 피치 컨트롤도 이 전원부 맞아요. 별도 전원부에서 하는 거고요. 예, 예전에 구형 그 PSU 전원부들은 미세 조정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33 RPM, 45 RPM 요거 조정은 됐지만 그 미세한 조정, 예, 그런 거는 조정이 안 됐었는데 마크 들어오면서 그게 다 조정이 돼서 사실 아주 정밀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전에 한번 스트로보스코프로 보고 한번 조정을 조금 해봤는데 진짜 흔들림 없이 좀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지 화면처럼. 예. 그리고 이 속도에 진짜 이 저희 나이 때 한 40, 50대들이 청소년기 때 테이프, 카스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이 속도에 되게 예민합니다. 이게 그렇죠. 조금만 늘어지거나 조금만 빨라지면은 네. 귀신같이 아는 게 사람 귀이기 때문에 예. 그런 피치 조절을 별도로 마련한 거는 정말 그 오디오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예.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각적으로 33회전하고 45회전을 예. 색깔별로 알 수 그렇죠. 있게 한 것도 좀 편의성 면에서는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바디와 구동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가는 일반적인 턴테이블 저희가 뭐
제가 쓰고 있는 뭐 트랜스로터도 있고 김표님이 쓰시는 뭐 쿠즈마나 억스 솔리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뭐 유럽이나 독일이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턴테이블을 굉장히 육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플래터의 무게를 막 늘리는 10kg 이상 되는 게 요즘에는 허다해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관성 모멘트를 높이고 뭐 진동을 억제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진동을 억제하는데 꼭 무겁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레가입니다.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크고 무거우면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잘 안 움직이겠네. 진동 제거에 되게 유리하겠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고에서는 그렇게 덩치가 크고 무거우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터 진동의 그 에너지가 오히려 더 잘 간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장이 된다. 그렇죠. 흡수, 저장을 한다. 예. 그러면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플래터의 즉 레코드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될 수밖에 된다. 없다. 그래갖고 오히려 튼튼하기만 하면은 플린스가 예. 가벼울수록 좋다. 그렇죠. 이런 게 이 레가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사고였죠. 맞아요. 그래서 다 레가 턴테이블은 다 저공진액, 고강성,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보면은 이게 이것도 그 플린스를 보면은 보기에는 좀 얇고 약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정말 강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HPL 하이 프레셔 그 레진으로 된 거잖아요. 하이 프레셔 레미네이트, 그러니까 그 얇은 판때기를 고압축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지만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든 대표적인 그 플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솔직히 그 턴테이블을 오래 운영하시는 분, 옛날부터 오래 운영하시는 분들은 턴테이블은 좀 육중하고 묵직하고, 그렇죠. 막 플린스도 이렇게 두껍고 점점 비싸질수록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그 진동이나 턴테이블 음질, 성능 면에서는 꼭 그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레가에서 주장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들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것들이 또 진동, 전이를 시키는 어떤 매질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탱크에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그 진동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벨트 있잖아요. 벨트 이런 거 하나도 레가는 굉장히 여기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EBLT 벨트를 쓰잖아요. 그 이전 거와 그 이후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을 뭐 이론적인 뭐 어떤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증명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동계 설명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토남과 카트리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토남은 RB330이죠. 이게 사실 RS 에디션이 플래너 3로 처음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턴테이블에서 이게 토남, 레가는 토남으로 원래 시작한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토남, 레가를 유명하게 만든 토남이 사실 RB300이라는 토남이고,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RB330 이 버전까지 나온 거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래너 3에 대한 어떤 레가의 애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주년을 만든 유일한 모델이 이 플래너 3, P3였고요. 그렇죠? 그게 2023년에 나왔고, 이 말씀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플래너 3가 처음 1세대가 나온 게 1976년이었어요. 그러다 2011년에 4세대가 되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가운데 알루미늄 판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이 3개 뚫린 거. 이걸 얘는 이제 더블 플레이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장 진동에 취약한 두 지점을 견고하게 또 이중으로 연결해주는 장치잖아요. 이게 2011년에 나온 4세대 때 처음 채택이 됐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코나님 말씀하신 RB330 토남이 2016년에 나온 5세대 때 처음으로 저 모델이 장착이 된 거죠. 그러다가 2023년 50주년, 그러니까 내가 1973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0주년을 맞은 2023년에 다른 모델도 아닌 이 플래너 3의 50주년 모델이 빡 나오면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이그젝트 MN 카트리지까지 장착을 하고, 그리고 전원부도 분리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남이 정말 저는 옛날부터 레가를 뭐 2000년 전후 그때부터 좀 간간히 구입해서 써보고 그랬는데, 토남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레가의 대표 로이 간디가 한번 국내에
압구정동에 한번 출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와가지고 그 LP바에서 한번 그 쇼케이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레가 그냥 하위 턴테이블을 가지고 LP를 읽는 와중에 이걸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그냥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트래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에 다이내믹 밸런스 토남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안티 스케이팅 이런 거 조정이 가능하고 레가는 근데 단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토남 높이 조정이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조정이 뭐 다이얼 돌려서 뭐 조정하고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조금 카트리지가 조금 높은 거를 쓸 경우에는 따로 이제 스페이서를 사가지고 그렇죠. 예, 토남 축에다 이렇게 밑에다 끼워주면 예, 됩니다. 그리고 카트리지는 완전히 카트리지가 이 턴테이블의 그 어떤 사운드 특성, 사운드 캐릭터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봐요. 김 편님 저번에 한번 들어보셨죠, 같이? 그렇죠. 저희가 그 새로 나온 ND, 예. 네오듐 네. 그 시리즈 357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중간 파이브를 아예 기본 장착을 하고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 네오듐 ND 시리즈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예. MM 카트리지, 그러니까 레가 MM 카트리지 사운드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청감상으로는 상당히 똑부러지고 야무진 소리 쪽으로 네. 확 바뀌었는데, 그게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자속, 그렇죠. 그러니까 자속이 아주 강력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자속이 강해진 만큼 반대로 코일은 적게 감아서, 예. 적게 감으면은 당연히 인덕턴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고주파 좀 재생 능력이 더 좋아지니까, 예. 그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ND 시리즈 이후의 소리가 아주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러스도 일립티컬 방식의 누드 다이아 예. 사용을 해서 자꾸 이제 턴테이블도 마찬가지인데 카트리지도 좀 상급을 닮아가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변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P3 말고 P6에서도 이 RS 스페셜 모델이 나오면은 예. 아마 ND7 정도 또 장착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P3 RS 에디션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퍼포먼스가 얼마나 좀 달라졌을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번 녹음하면서 저희가 이제 청음한 시스템 알려드리면 우선은 소스기기는 플래너 3 RS 에디션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포노앰프는 서덜랜드의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PHD 포노앰프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로딩 임피던스는 당연히 MM이니까 47kΩ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게인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했습니다. 60dB 게인 카드를 바꿔서 장착을 했고,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CP800 마크2, 그다음에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XA60.5 모노블럭이고요. 스피커는 락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3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어린 꿈이 놀던 들판을 지나 아지랑이 피던 동산을 넘어 나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네. 멀리 돌고 돌아 그곳에 담벼락에 기대 울던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LP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들었던 곡은 정미조 선생님의 이 앨범 중에서 A면 첫 번째 귀로라는 곡이죠. 이 처음에 들었는데 사실 레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빈티지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중역이 약간 도톰하고 전반적으로 소리 끝이 외곽선이 아주 딱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좀 번지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RS 에디션으로 오니까 소리가 확실히 좀 엣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요. 아, 요즘 하이파이 트렌드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확실히. 예.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예. 그에 맞춰서 정말 소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예. 내가 알고 있던 레가 네. 특히 이제 플래너 3, P3 사운드였나? 이거 아닌데? 아, 예.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농담 삼아서 코나님이랑 자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처분을 하고 네. 이거 완전 세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5 들었던 그 ND5, ND7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기본 장착이 됐고 예. 지금 정확히 저희가 가격대는 모르지만은 외국 그 리테일가를 보니까 네. 한 그냥 곧바로 환율 계산을 하니까 한 25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하네? 네. 뭐 이런 거 하면서 소리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좀 엣지 있고 선명하고 아, 예. 그다음에 견고하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거로 바뀌었는데 따져 보면은 이 플린스 자체를 좀 많이 바꿨잖아요. 그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게 큰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 카트리지, 예. 카트리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음에 대한 인상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좀 상위 모델들을 많이 좀 닮아가고 네. 그리고 카트리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진짜 에그젝트나 앨리스나 이거를 대체하는 모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카트리지가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역 쪽 중저역 쪽에서 이렇게 좀 비트가 있는 이런 음악들은 어떻게 재생할까? 그래서 김편님이 갖고 있는 드림시어터 저것도 들어봤는데 그렇죠. 풀미 언더, 플립 언덕이라고 누군가 그랬는데 이거 딱 들어보니까 확실히 저역 쪽에서도 소리가 분해도가 좀 좋아요. 그렇죠. 되게 그리고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약간 좀 젠틀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었다면은 훨씬 더 이게 좀 박력 있고 펀치력 있게 네. 딱딱 아주 단단하게 내주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풀미 언더 같은 경우는 저음의 윤곽선이 아주 또렷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색번짐, 흔히 예. 말하는 색번짐이 없이 그냥 4K처럼 딱 잡히는 그 이유는 역시 플린스를 확 바꾼. 그리고 이제 또 이 마감을 알루미늄으로 스킨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표면의 그 잔 진동을 없애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에 그 일반 버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으로써 어떤 저음의 해상력이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타이밍 감각이라든지 애가 딱 야무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갖고 예. 어떤 그 시간축 에러 없이 타임리하게 막 나온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 RB330 토나미 트래킹 능력과 이번 ND5 MM 카트리지의 능력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앨범 전가의 보도 같은 앨범인데 올마이티가 처음 곡을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턴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진동이나 뭐 이런 것들 정숙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속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가 정말 안 맞으면은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게 피아노와 색소폰인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와 색소폰 이게 음정이 이제 안 맞거나 아니면은 맞다 안 맞다 반복적으로 막 그런 식의 에러가 나면은 그게 사실 스트로보스코프로도 완벽히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대부분은 네오 PSU 마크 2 그렇죠. 이 전원부에 이제 속도 조절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의 영향 같은데 정말 색소폰 소리가 정말 이게 피치가 흔들리면 어떻게 보면은 막 청바지가 색이 바랜 느낌? 뭐 바지에 뭐 때가 이렇게 묻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깨끗하면서 아주 보들보들한 또 레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외곽선이 분명하고 엣지 있고 이렇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가의 원래 중역의 디테일이라든가 심도라든가 이런 느낌은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색소폰 나팔을 아주 왁스로 잘 깨끗이 닦은 네.
그 악기에서 나오는 그런 깨끗한 음이었어요. 예. 이게 가장 큰 어떤 변화, 좋은 쪽의 변화였고요. 예. 그리고 이 결국 가성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지금 그 어쿠스틱 솔리드라는 독일 그 턴테이블에 예. 거기는 기본 장착된 게 레가토남이에요. 아, 그렇죠. 예, 레가토남에다가 거기 지금 베르테르라는 그 MM 카트리지를 아, 네. 써갖고 MM 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 가격대와 지금 이 가격대를 감안을 하면은 예. 이거는 진짜 제가 막 피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감정의 그리고, 피치가 지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레가라는 브랜드가 주는 어떤 신뢰성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직함. 예. 이런 게 더군다나 이 RS 버전 나오면서 이거는 소장 가치도 있겠다. 예. 예, 뭐 사운드는 물론이고 소장 가치도 있겠다. 뭐 그런 사심이 좀 섞인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한 10년간 정말 아날로그 붐 덕분에 턴테이블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정말 레가가 주는 어떤 신뢰감 뭐 이런 것들은 실제 들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오디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턴테이블 LP 시작하시는 분한테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헷갈리면 레가 사. 네. 그럼 후회는 안 해.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레가의 신제품 플래너 3 RS 레가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